자, 이번에는 여권 잠룡들의 신경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정부 얘기부터 할게요. 이 신경전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요거였는데 이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게 사흘 만에 규제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이게 좀 하나가 아니라 또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 해놓고 아니다. 뭐 공매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락가락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창피합니다, 이것도. 아, 창피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인수위 시절에 만 5세 뭐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만 발표하도록 합시다. 더욱더 긴밀히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란과 난맥상이 드러나니까 발표되지 않은 정책들도 당정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대통령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 그게 이해가 문제군요. 안 되네. 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으셨다고 네. 성태윤 정책실장이 좀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과는 했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런 거예요. 대통령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말씀이 워낙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네. 뭐가 진짜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탈당 얘기 있잖아요. 네. 탈당 얘기도 뭐 그 신문에도 났었고 그렇지만 여권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뭐 얼마 전에 총선 뒤인가요? 뭐 기분 나쁘면 내가 탈당해. 뭐 이런 얘기를 홧김에도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여권 관계자의 전언인 거예요. 보도에도 됐던 내용이고. 근데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널A 보던가요? 이러면 탈당할 수 있다. 얘기 나온 거죠. 일단 그럼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대통령께서. 근데 대통령의 그게 과연 본심일까 탈당이 제가 그냥 되게 어리숙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탈당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리고 탈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본심일까라는 의심이 들고 저는. 근데 또 한편 드는 의심이 대통령이 여태 잘 못한 게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아서 본심일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뻔히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냥 한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제가 한번 이제 대통령의 큰 문제가 경로하고 조합 빠르게 가. 심사숙고 없이 툭툭 던지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밑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되니까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빠르게만 가고 있어요. 조합 빠르게 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합 빠르게 가지만 결과는 다 나빠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동아일보는 레드팀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고 뭐 어디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녹음하고 있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뭐 약간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참 이 정책 오락가락 정책도 레드팀이 있어도 경로에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경로. 아, 말을 줄이고 경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기대를 접었어요. 3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총선 참패 뒤에 아주 약간 제가 흔히 이제 스타일의 시옷만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스킨십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초선 의원들 계속 지역별로 권역으로 묶어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냥 밥 먹고 뭐 고생했어 이건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거기서 그치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니까 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반성하는 거는 딱 그냥 단순하게 하면 내가 그동안 밥을 덜 샀어. 그냥 딱 요 정도. 네네. 그러니까 귀찮아서 하는데 좀 할게. 밥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듣고 또는 방식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저는 정말 대통령이 무겁게 들어야 될 얘기는 의대 증원 문제예요. 의대 증원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만 방식의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전반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번에 법원 판단에서 근거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거 없이 그냥 물어붙이니까 의사들도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공의들 다 나가서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될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손 놓고 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이 거의 막바지가 될 수도 있고 전공의들이 그러면 전임으로 갈 수 있는 시험을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곧 닥칠 수 있는데 지금도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다시 한번 뭘 잘 논의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니네 이러다 큰일 나. 그냥 이 정도예요. 지금 네. 상황 판단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 확실한 건. 일을 못한다. 예, 그게 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와중에 그 여권 잠룡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네. 일을 못하니까 싸우죠. 이제. 특히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퇴 뒤에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정책 현안에서 발언을 한 게 바로 이 KC 미인증 정부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다 뭐 무책임한 무식한 정책이다, 졸속 시행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일침을 가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거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갑자기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따라서 처신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들 그러는 거예요? 감정 싸움인데 좀 네. 창피해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창피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평론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이게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딱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유효타 있는 주먹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고개는 이러고 있고 야!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냥. 네, 걸려라! 막무가내로. 그냥 막 서로 지금 난장판인 여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근데 오세훈 시장의 말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행정을 해본 사람은 본인의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만약에 수입한 것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당했고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지적이 그렇게 썩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당의 중진들이잖아요. 차기 지도자, 당대표급 아니면 대선 후보급 이런 사람들이 그냥 SNS에 이렇게 띡 올려가지고 반대 이렇게 입장을 표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또 그 수단이 아니면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긴 방법도 하죠.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해가 되고 저는 유승민, 한동훈 이분들의 얘기도 이해가 돼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어린애들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 처신? 처신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쓸 수 있어? 아니 뭐 정책을 가지고 뭐 논쟁을 벌이는 건 괜찮은데 또 이게 태도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도 뒤로 물러나지. 아이 처신이라는 단어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적절하게 행동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피하다. 결론은. 결론은 창피하다.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전 시장이 아니죠. 지금 시장이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KC 논란에 끼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투기 목적은 효과를. 달성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대선 잠룡들이 얘기하는 판에 같이 꼈잖아요. 제발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잠룡. 잡용 아니라 잠용. 미음, 잠룡. 잡 아니고 잠. 자꾸 이상하게 들려요. 대선 잠룡들이 잠룡. 아니 잡이라고 해도 발음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두 개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말로 보고 너무하네 진짜. 대표 발음이 미음인가? 잠룡. 잠룡. 모르겠어요. 잠룡. 어쨌든. 네. 근데 거기에 같이 각인이 되는 건 좋은데 이건 물론 이제 정책적 의견이 다를 수는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이미 처리하기로 했고 물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제가 볼 땐 핵심은 너무 섣부르게 갑자기 무조건 앞서 말해도 조합 빠르게 가처럼 문제 있어 그럼 다 하지 마. 약간 요렇게 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거였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다르다 의견이. 네.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제가 볼 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과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통령이랑 붙어 있는 모양새가 됐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뭐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KC 인증 문제가 뭐 국민적 분노가 컸긴 했지만 차라리 지금 더 크고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면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 관련돼서 네. 벌써 8명이나 맞습니다. 이렇게 나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서는 개인의 문제에 의해서 국가가 하냐 근데 다른 의견도 수천 명이 피해자라면 이건 제도적 허점 때문인 거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부담되는 건 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홍준표 시장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많이 했는데 최근에 친윤 의원들이랑 굉장히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새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빨리 나가셔도 좋다 뭐 탈당하라는 발언이 이어진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친윤계의 의도는 뭔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줬다고 읽혀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배우자만 봉호하려는 상남자. 네.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오히려. 수가 있는 거고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을 하면서 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오늘인가 어젠가 쓰신 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쭉 깔아놓고 한동훈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까지 애가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오. 그러한 SNS 글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친윤 세력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202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SNS 글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르게 읽어요. 네.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자기 대선 구도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 홍준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거기는 한동훈 너 두라 링에 올라와 이게 아니라 여기가 더 상수예요. 네. 현재로서는 네. 여기가 더 상수. 요즘 지지도 제일 높고 더 상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빼고 둘이 붙기 위해서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반윤으로 가자니 여기가 반윤에 완전히 깃발을 높이 쳐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구역은 이미 사람이 선점해 있고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잖아요. 네.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마음속부터 우러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남자 표현도 나오고 불쑥불쑥 그래서 나온 편 중에 뭐가 있냐면 부득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또 이런 식은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이렇게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 뭐 우리가 딱 쓰고 퇴고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두 팔 벌려 환영은 아니다 일단. 그렇죠. 본심들이 나와요. 네. 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쥐양반도 무지 짜증나는데 내가 그냥 참았어. 근데 너까지는 안 돼. 사실 본심은 이거예요. 근데 저것도 참았어도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저는 그 표현 보고 이거는 그냥 거의 돌려각이다라고 네. 생각한 게 물론 제가 과한 해석일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비판했던 뭐 몇 분들이 뭐 꼰대냐 그런 말 좀 그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나 보는 정치 낭인들이라고 했나요? 유튜브나 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는 그분. 네, 그래서 이것도 홍준표 시장이 온갖 메타포를 이런 페이스북에 다 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본인의 마음이 사실은 대통령 저부터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리가 없는데 이제 대통령한테 지금 그러기 싫고 왜 그러냐면 그랬다가는 어차피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 대립을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본인의 포지셔닝이 애매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가면 여기가 더 있으니까. 네. 근데 저쪽으로 대충. 가자니 나 진심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가까운 척하고 어차피 그리고 지난번에 보수 지지층 당시 뭐 오히려 좀 못 받은 게 있어서 그쪽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포지셔닝을 갖고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불쑥불쑥 나온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만 재미있는 아니요 오르신 말씀했고 하나 재미있는 얘기 전에 해드릴 게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됐고 뭔가요? 그 여권에서는 지금 요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얘기인데 네. 통영 바다에서 잡은 영양 만점 장어를 올려 만든 장어를 품은 연잎밥. 연평도 꽃게와 통영의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서 시원하고 담백한
꽃게탕 밀키트, 통영 우럭을 통째로 숯불에 구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숯불 우럭구이.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공덕포차 애청자들을 위해서 50 대리운전 앱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뒤엔 끝까지 안전하게 50 대리운전 앱을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존 최고의 SF 작가인 테드 창이 저희 한겨레에서 주최하는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 옵니다.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지금 네이버 한겨레 브랜드 스토어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재미있는 아니요 오르신 말씀했고 하나 재미있는 얘기 전해드릴 게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됐고 뭔가요? 그 여권에서는 지금 요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얘기인데 네. 서정욱 변호사가 한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다 사이 좁혀졌다고 다 이제 그 얘기했어요. 다 이제 감정 다 풀어졌다고 네. 화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식사 한번 하자고 지금 네. 넣었다. 그래서 지금 그 날짜를 잡고 네. 있다. 오. 이런 얘기를 이제 저랑 통화에서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정욱이랑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너 그거 진짜냐 너 네가 확인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맞다고 두고 보라고 정확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쪽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감정 싸움이 더 심해지게 생겼어요. 이게 너희들이 이거 흘렸지? 서종국의 빅피처인가?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깝깝한 거죠. 네. 나 식사 요청을 안 했어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했어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지인들 통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이 제가 볼 때도 한번 틀어졌는데 다시 더군다나 머리 숙이고 가서 화해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정확히. 네. 제가 들었는데 꽤 오래된 분, 오래전엔 사이가 괜찮았는데 사이가 좀 뭐 때문에 나빠진 분, 몇 년이 지나도 절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틀어지면 더 이상 끝.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근데 물론 뭘로 틀어졌냐가 다르겠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틀어짐은 아주 강한 틀어짐이죠. 이건 거의 끊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욱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머리까지 세워 했다고 하여튼 저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통 큰 분이라서 다 이제 감정이 다 사그라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옛날 좀 관계 회복됐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아직도 기분 나빴다고. 걸림돌이 거기 계셨군요. 그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도. 동훈이한테 잠깐만 뭐 한동훈이한테 전달할 수 없냐고 폰 좀 번호 좀 알려달라고. 동훈이 번호 나한테서 내가 전달해줄게. 그렇게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까웠기도 어떻게 보면 한 사이인데 이번에 뭐 저기 마리 얘기도 듣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알겠습니다. 달라졌다.